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예언을 적중시킨 한 예언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번에는 리플, 즉 XRP의 상승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예언가가 그동안 어떤 예언을 적중시켰는지 먼저 말씀드려보면, 어느 지방 문화행사 촬영팀이 바다 일출을 담으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맑음이었고 모두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던 때에 그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수평선에서 떠오르기도 전에 하얀 안개가 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촬영 시작 시간을 뒤로 미루십시오. 다음 날 예보에 없던 짙은 해무가 새벽에만 갑작스럽게 끼어 촬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안개가 거치는 시간까지 정확히 짚어주었고 팀은 일정을 조정해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당시 촬영팀은 드론 조종과 안정화 장비까지 총동원했지만 새벽 해무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언가의 조언대로 해무 소강 시간대에 맞춰 카메라를 다시 돌린 덕에 오히려 더 선명한 금빛 일출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또 다른 예언 적중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환율이 상방과 하방 사이에서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예언가는 서쪽 바람이 동쪽 장을 흔들고 그 다음 주엔 남쪽 길이 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가 추상적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바로 그 다음 주에 급등세가 꺾이며 해외 결제 송금 수요가 빠르게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대비했던 수출업자는 가격 협상을 서둘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학적 표현 뒤에 숨어있던 메시지는 변곡점과 타이밍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후 업계에서는 선적 시점과 환해지 비율을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퍼졌고 서쪽 바람이라는 비유가 특정 지역의 지표 발표 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한 문장이 시장의 속도 변화를 미리 감지하라는 신호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상식 밖의 정확도를 여러 차례 보여준 이 예언가가 며칠 전 새롭게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물길이 다시 열린다. 작은 고리들이 연결되며 기다리던 파동이 오른다. 그리고 명확히 이름을 댔습니다. 리플 XRP. 당시 그는 사람 많은 자리에서 과장된 몸짓 없이 조용히 이 말을 남겼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연결과 파동이라는 단어를 특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들처럼 은유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대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전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첫째,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 사이의 돈이 더 적은 마찰로 움직이는 시점이 온다. 둘째, 종이에 새겨진 말들이 부드러워진다. 셋째, 세 번째 초승달이 지난 뒤 파동이 일어난다. 다소 시적인 이 세 문장을 현실 언어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늘 세 가지 힌트를 남기곤 했는데 첫 단서는 방향, 두 번째는 환경, 세 번째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틀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돈이 더 적은 마찰로 움직인다. 이 말은 국경 간 송금, 교차 통화 정산, 그리고 실물 비즈니스에서의 결제 인프라가 점차 효율을 높이는 구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리플의 핵심 서사가 바로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흐름이 강해질수록 XRP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예컨대 해외 지급 결제의 처리 시간 단축, 수수료 개선, 중개은행 의존도 감소 같은 변화가 실제 수치로 확인될 때 마찰 감소라는 말은 비로소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특히 중소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의 도입 확산은 체감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곤 합니다. 종이에 새겨진 말들이 부드러워진다. 이 말은 규정과 문서, 즉 정책 제도권 언어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표현이 완화되고 해석의 여지가 늘어날 때 시장은 불확실성 감소라는 하나의 신호를 읽습니다. 물론 제도 변화는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만 예언가는 늘 이렇게 언어의 온도를 통해 타이밍을 가늠하곤 했습니다. 법령, 가이드라인, 업계 표준 문서에서 강경한 어휘가 조건부 허용, 명확한 범위, 내 적용 같은 표현으로 바뀔 때 심리는 빠르게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승달이 지난 뒤 파동이 일어난다. 이 말은 시간의 힌트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고도 주기로 시점을 암시하는 그의 습관을 떠올리면 이는 과열이 아닌 누적 압력 해소 후의 추세 전환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급작스러운 불꽃놀이보다 준비된 상승 파동을 말하는 듯합니다. 실전에서는 작은 반등과 조정이 몇 차례 반복된 뒤 거래량이 응집되고 마지막으로 저항선 인근에서 체력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야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초승달이라는 은유는 그 누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이 예언가가 보여준 예언 적중률 때문에 이 예언가가 리플에 대해 예언한 것을 실제 지표와 사건의 연쇄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에서 이어졌습니다. 여러 경제학자와 퀀트 연구자들이 연결과 파동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삼아 데이터 백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더시미시 지표를 함께 엮은 복합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국경 간 결제 처리 시간, 중개은행 의존도, 환전 스프레드 같은 마찰 지표에 더해 온체인 유입 유출, 대규모 주소의 이동 패턴, 오더북 심도와 스프레드 압축, 파생 시장의 베이시스와 펀딩 레이트까지 한 화면에서 겹쳐보며 시점을 탐색한 겁니다. 여기에 정책 문서와 규제 발언을 문장 단위로 분해해 언어의 온도를 수치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는데, 강경 어휘가 완화되는 구간과 변동성 축소가 겹친 뒤 유동성 공급 곡선이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에 첫 파동이 터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여러 변수가 동시에 특정 임계값을 넘을 때 연결이 실무 지표에서 가시화되고, 그 직후 파동이 가격 탄력으로 표면화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예언가가 예언한 리플의 폭등 시점을 소수의 경제학자들과 퀀트 연구자들이 아주 높은 신뢰도로 얻어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 리플의 폭등 날짜와 시간대가 한동안 실명으로 공개되었다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리플의 폭등 시작 날짜와 가격대, 그리고 예상 목표가까지 적혀 있었지만 군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료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 당시에 이 예언가의 예언에 대해 흥미롭게 찾아보다가 운 좋게도 그 정보가 닫히기 직전에 리플 폭등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다만 영상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오해와 과열을 부를 수 있고 악용의 소지도 있어 신중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상에 공개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알아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드릴 건데, 화면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3251-7782 이 번호로 구독자인데 리플 폭등 날짜 보내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알게 된 리플의 폭등 시작 날짜와 가격대, 그리고 예상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게 되시면 리플 폭등 시작 날짜가 오기 전에 타이밍 맞춰 리플을 잘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되도록이면 받으신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얻은 정보인데 우리 구독자분들만 사용하셨으면 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